우리 모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또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퇴직이라는 문턱 앞에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갈지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친구들.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던 글들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퇴직 후 빈곤의 늪에 빠진 친구 이야기. 설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어.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고 명절 때면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8세에 정년퇴직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나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 생활과 안정된 노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퇴직 이후 준비가 없다면 누구든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 1. 내 집 마련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집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 순식간에 소진되었고 연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 결혼 지원금까지 내주고 나니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아끼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늦어지면서 몇 달간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훈. 집이 자산이라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주택 소유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에도 일하겠다고 믿었던 김 씨의 좌절. 김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경력 많은 사람은 퇴직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55세에 퇴직한 후 구직 시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과대평가되었고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찾은 일자리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준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사례 3.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무너진 이 씨. 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외식, 여행, 고급 취미생활 등은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일부 해약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이 쌓이고 급한 마음에 고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산과 수입에 맞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빈곤을 피하려면 이제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관리. 집, 예금,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혹은 금융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면 50대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소셜미디어 관리, 전기공사, 상담사 등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로 소비 습관 재정립.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경험에 집중하세요. 단순하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자.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대안. 퇴직 후에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빈곤의 늪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퇴직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산을 활용하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실천 방안, 집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해 남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소규모 창업. 퇴직 후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블로그를 통한 정보 판매, 온라인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었죠. 나는 처음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성과가 나더라고요. 2.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엔 체력적으로 무리한 일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책과 사람을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라. 요즘은 기술을 배우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온라인 강의, 무료 워크숍 등을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추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전기공사, 상담사 자격증 또는 소셜미디어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3. 검소한 소비 습관이 답이다. 벌어도 모자라, 안 쓰면 남는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퇴직 후에도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 실천 가치 중심 소비. 가치 중심 소비란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지출에만 돈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여행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정 씨는 매달 10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며 남은 돈으로 매년 한 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는 작게 소비해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천 미니멀 라이프 도전. 미니멀 라이프는 적게 쓰고 적게 소유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며 소비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팁: 집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세요. 4. 연금 과소평가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과소평가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무슨 노후를 버텨? 라고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한 달 생활비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례: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개인연금 월 40만 원을 함께 받는 박 씨는 매달 120만 원으로 적당히 살 수 있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라. 연금 수령을 12년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늦출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팁: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마음 건강도 챙기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퇴직 후 빈곤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조언: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50대부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고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가세요.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퇴직 후의 삶을 재설계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삶을 풍요롭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